안녕하세요. 푸름푸름입니다. 오늘은 인도의 유명한 책 까마수트라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나도 모르게 얼굴이 발그레해지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일단 책의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인도인들에게 성이 어떤 의미를 가졌고 그들은 성을 어떻게 다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인도의 고대 철학 그리고 문화에서는 인생의 목표를 4가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4가지를 합쳐서 푸르샤르타라고 부르는데요. 3가지의 덕목이 있고 그것들이 완벽한 조화를 이룰 때 궁극적 목표인 해탈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까마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까마수트라도 이 까마에 대한 경전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까마란 욕망, 성적 쾌락, 사랑, 감각적 즐거움을 얘기합니다. 단순히 성적인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감각적 즐거움을 포함하고 있어요. 고대 인도에서는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을 감추거나 억누르거나 숨겨야 하는 것이 아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활용해서 삶의 즐거움과 만족을 추구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또한 성이라는 것이 단순히 쾌락을 추구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종교적, 철학적,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인도 신화를 보다 보면요. 특히 K-유교 사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참 나쁘끄러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유독 성에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건 인도 신화에서 바라보는 성의 관점이 창조적 에너지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파괴의 신 시바와 그의 아내 샥티의 결합이란 우주의 남성적 에너지와 여성적 에너지가 결합돼서 만물이 창조되는 현상을 나타낸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이나 관계 등이 단순히 육체적인 행위를 넘어서 굉장히 신성시되고 그들의 삶의 한 부분으로서 역동적으로 다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덕목은 아르타입니다. 아르타는 쉽게 말하면 성공과 안정을 뜻합니다. 문자 그대로는 의미, 목표, 목적 이런 뜻인데요. 삶을 내가 원하는 상태로 두기 위한 모든 활동을 뜻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네, 돈이죠. 그래서 개인이 추구해야 하는 아르타는 생계활동, 즉 경제적 활동이 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물질적인 필요를 충족하고 안정적이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아르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재산과 자산을 축적해 경제적 번영을 이루는 것, 그것을 바탕으로 사회에서 명성을 얻고 타인에게 존경받는 것, 물질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바탕으로 안정된 생활을 누리는 것, 또한 사회나 국가도 아르타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가 잘 돌아갈 수 있게 유지하는 것,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회가 갖는 아르타라고 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다르마입니다. 다르마는 한자로 표현하면 법인데요. 사람이 지켜야 할 의무, 도덕, 법, 행동 이런 것들을 포함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도덕적, 사회적, 종교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걱정하는 인도의 오래된 관습, 카스트 제도도 이 다르마에 속하는 개념입니다. 카스트 제도는 인간의 계급을 명확하게 나누고 그들의 생활, 의복, 생활 양식 등 많은 부분에 거쳐 차별을 두고 있는 힌두교의 개념입니다. 카스트 제도에 대해서 다루는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설명하지 않겠지만요. 카스트를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고 인도 정부가 발표를 했지만 여전히 인도인의 생활 저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제도입니다. 도시에서는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지방이나 소도시에서는 여전히 카스트 제도가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아무튼 이런 카스트 제도에 따르면 자신의 출생에 따라 내가 지켜야 할 다르마가 각각 다릅니다. 사람이나 계급에 맞는 다르마가 각각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나에게 맞는 올바른 다르마에 따라 도덕적 삶을 살아야 되고 그 목적은 나의 해탈은 물론 공동체의 이익과도 직결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불교가 그러하듯 힌두교도 윤회 사상을 바탕에 두고 있는데요. 개인이 자신의 다르마를 잘 지키고 좋은 업, 즉 좋은 카르마를 쌓게 되면 더 좋은 신분으로 환생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이것들이 모여 해탈에 이를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카스트마다 따라야 할 엄격한 규칙에 대해서는 만우법전이라는 책에 집대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3가지의 덕목을 잘 지키고 완벽한 균형을 이루었을 때 궁극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상태가 해탈, 즉 모크샤입니다.
모크샤에 닿으면 생사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 영원한 평화와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크샤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추구할 수 있는 아주 궁극적인 단계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인 까마수트라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까마수트라는 고대 인도인들의 성과 사랑,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한 종합 지침서로 바치야나가 약 4세기경에 지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총 7권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양이 매우 방대한데요. 오늘 저와 함께 각각의 책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권, 서문. 1권에서는요, 까마란 무엇인지, 그리고 까마를 왜, 어떻게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해 전반적인 개념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책의 구성과 목적 등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까마의 의미나 중요성 등에 대한 건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자, 까마수트라에서는요, 인간의 인생을 세 덩어리로 나누어서 보고 있는데요. 어린 시절엔 지식과 경제적 지식을 얻기 위해 힘써야 하고, 청년기엔 성의 활동에 전념하며 노년기엔 규범과 도덕적 완성을 통해 궁극적으로 해탈에 도달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문을 읽다가 64기라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64기를 익히고 더불어 까마수트라도 익혀라. 이런 표현이 있어서 궁금해서 좀 찾아봤는데 고대 인도의 처녀들이 배워야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64기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게 있냐면 성악, 연주, 춤, 그림, 선물 준비하기, 꽃다발 만들기, 화장하기, 보석공예, 주문 외우기, 향수 사용, 바구니 만들기, 앵무새에게 말 가르치기, 발음과 발성, 철학과 전쟁에 관한 지식 쌓기, 도박, 마사지, 점치기. 자, 이것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데요. 진짜 너무 빡세지 않나요? 아무튼 이러한 모든 예를 다 배우고 거기다가 미모까지 갖춘 여성들은 왕비나 왕녀 다음으로 엄청난 대우와 함께 명예와 부까지 누렸다고 합니다. 제2권 사랑의 기술. 자,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이 아닐까 하는 대중에게 가장 유명한 파트인 까마수트라 2권입니다. 우선 성적인 활동에 대해서 왜 학습이 필요할까요? 까마수트라에 따르면요, 동물은 발정기라는 것이 존재해서 자연스럽고 거리낌 없이 그들의 생식욕을 분출하지만 인간의 성적 행위란 성취되는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통해서 그 목적과 의의를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성별을 가리지 않고 학습을 해야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만족시킬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까마수트라 2권에서는요, 성적 결합의 과정과 자세, 전후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노하우, 성적 만족을 위해 시도해 볼 수 있는 다양한 행동과 말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리고 뭉뚱그려서 이런 식으로 하세요, 이런 내용이 아니라 상당히 구체적이고 실전적인 내용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담겨 있습니다. 자, 넓게는 6가지의 기술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첫 번째 포옹, 두 번째 입맞춤, 세 번째 손톱 자국, 네 번째 애교, 다섯 번째 소리를 내는 법, 그리고 여섯 번째 직접적인 관계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요, 연인 사이에서 할 수 있는 행동과 부부 사이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이 따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옹의 경우에는 연인이 할 수 있는 포옹과 부부가 나눌 수 있는 포옹이 따로따로 설명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6권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까마수트라에는 충격적이게도 매춘 여성과의 관계도 자세히 서술되어 있는데요. 부인을 대할 때와 이런 매춘 여성들을 대할 때 할 수 있는 행동도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포옹이나 입맞춤의 종류, 위치, 강도, 요령과 손톱 자국을 내는 법, 이로 깨무는 법, 만족감을 위해서 상대를 때리는 법, 소리를 내는 법 등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덧붙여서 관계를 가질 때의 마음가짐이나 태도에 대한 당부도 있는데요. 여성을 소중하고 부드럽게 다룰 것과 여성을 배려하는 방법도 설명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자면 사랑하는 여인과 밤을 보낼 때 그 공간을 아름답게 꾸며야 하고요. 그리고 노래를 부르거나 부드럽게 대화를 유도해서 여인의 마음을 녹여야 합니다. 그리고 만족스러운 관계 후엔 여성의 몸에 향유를 직접 발라주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면서 아름다운 밤을 마무리해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3권 여성의 몸가짐. 자, 많은 여성들이 까마수트라를 익히면서 교육을 받았다고 했죠. 아름답고 정숙하며 또 우아한 여성이 되기 위해서 어떤 몸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고요. 또 남성들에게는 어떤 여성을 택하면 안 되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까마수트라에 나와 있는 좋은 여성의 조건을 간략하게 정리해드리면요. 일단 얼굴빛이 밝게 빛나야 합니다. 그리고 풍만하고 건강한 몸매와 선한 눈빛, 우아한 걸음걸이와 목소리, 상냥한 말투, 깊은 신앙심과 고든 품성 등이 우선시됩니다. 결혼을 할 때는요, 남성이 여성 쪽에 구혼하는 것을 옳게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딸이 결혼 정년기가 되면 부모는 딸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 데려가 좋은 혼인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돕도록 권해졌습니다. 고대 인도에서는 자유결혼보다는 중매혼, 부모가 결정하는 결혼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건 우리네 역사에서도 크게 다를 건 없으니 딱히 생소한 내용은 아니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까마수트라에는 자유혼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의 자유혼이라는 게 지금의 자유연애, 자유결혼과 완벽히 일치하는 내용은 아니겠습니다만 딸이 알아서 남편감을 구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연애 결혼을 상당 부분 인정한 게 꽤나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여성이 남편감을 찾았는데 양쪽 집안에서 그들의 결혼을 반대한다면 차라리 간다르바 결혼을 해버리라고 권하고 있기까지 합니다. 간다르바 결혼이란 건 다른 하객이 없이 둘이서 사랑의 서약을 하고 관계를 맺고 신전에서 결혼 서약을 올린 뒤 집안의 결혼 사실을 통보하는 방식입니다. 자, 아무튼 받지 않는 결혼이라는 것은 그 본질에 애정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스스로의 의지나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해야지만 그 가치가 인정되는 것이라고 강조해 두었습니다. 제4권 아내의 도리. 4권에서는 아내가 지켜야 할 규범, 여러 가지 도리 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남존여비가 팽배해 있던 고대 사회의 특성상 현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다소 고개를 갸웃거리게 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일단 혼인을 한 여성은요, 한 남편의 부인으로서 남편을 믿고 따르며 존경해야 합니다. 살뜰하게 집안을 돌봐야 하고 생활 공간과 예배 공간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합니다. 밭을 가꾸어 여러 가지 야채와 향신료 그리고 꽃들을 키워야 하고요. 남편의 식성에 맞춰서 건강한 음식을 요리해야 합니다. 또한 남편보다 먼저 잠에서 깨야 하고 남편보다 늦게 잠들어야 합니다. 항상 몸과 치아를 깨끗하게 하고 향기가 나게 자신을 관리해야 하며 아름다운 장신구로 몸을 장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의 친구를 만났을 때도 예절을 다해야 하며 공손한 자세로 그들을 대해야 합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은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유교의 영향을 비교적 오래 받아왔잖아요. 그래서 동양인들에게는 크게 충격적인 내용까지는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서양의 요즘 MZ세대가 들으면 굉장히 놀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자, 이렇게 아내는 현명하고 충실해야 하며 인내심과 자애심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 외에 가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남편이 지켜야 할 덕목에 대해서도 짚습니다. 남편은 아내와 부양가족을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경제적 안정을 제공해야 하고요. 정서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이해와 협력을 통해서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해야 하고 아내에게 일정한 성적 만족을 제공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특이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놀랍게도 까마수트라에서는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여성에게 재혼을 권하기도 하는데요. 남편이 부덕하고 특히 성적 만족을 주지 못한다면 과감히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와 재혼해라 이렇게 적혀 있기도 합니다. 물론 당시의 사회에서 재혼이라는 것이 얼마나 현실적인 얘기였는가에 관해선 생각해 볼 여지가 있겠지만요. 재혼 과정에서 돈이 얼마나 들고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 이런 내용까지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는 걸 보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전에 우리가 인도의 악습인 사티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었어요.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시신과 함께 여성을 산채로 화장시켰던 충격적인 장례 문화였죠. 자, 이런 사티 문화와 여성의 재혼 허가라는 것이 상당히 충돌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저도 궁금해서 여러 가지 문헌을 좀 찾아봤는데요. 이건 인도의 역사와 사회, 그리고 종교적인 변화와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인도에서 여성의 위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사회, 종교, 그리고 법적 요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다뤄졌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는 지배계급에 의해서 남성 우월 사회의 모습을 가집니다. 여성을 남성에 비해서 열등한 존재로 치부하고 여성의 지위와 역할을 집 안으로 한정시켰죠. 아까 말했던 만우법전이 대표적인 힌두교 율법서인데요. 여성의 지위를 아주 극히 제한하고 있는 책입니다. 하지만 일부 시대,
그리고 일부 지역, 일부 종교에서는 여성의 재혼을 허가한 흔적이 있습니다. 힌두교가 아닌 불교와 자이나교 이런 종교에서는 여성의 재혼을 명확하게 금지한 규정이 따로 없기도 하고요. 드라비다족의 경우엔 재혼을 허용하고 오히려 장려하는 분위기도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인도에 있었던 무굴 제국에 굉장히 유명한 왕이 한 명 있는데 바로 악바르 대제입니다. 이 악바르 대제도 과부의 재혼을 허가하는 정책을 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까마수트라로 돌아옵시다. 자권에는 이렇게 아내와 남편의 규범에 대해서도 적혀 있고요. 또 꽤 특이한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바로 왕이 후궁들을 대할 때 지켜야 할 규칙 등을 아주 상세하게 적어 놓은 문서입니다. 왕의 그 어떤 성적 기술을 연마시키는 도서가 있기는 하지만 왕이 생활 속에서 많은 후궁들을 어떻게 대해야 했는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작성된 경전은 굉장히 희귀합니다. 자, 그리고 바치야나는 인도 각지에서 행해지는 여러 하렘 관련한 성풍습도 적어두었는데요. 인드라 지방에서는 결혼한 지 10일을 맞이한 신부가 왕에게 곡물로 바쳐졌다고 합니다. 바쳐진 신부는 소위 왕의 은총을 받은 후에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곳 비다르라는 지역에서는요, 왕이 신하들의 처나 첩과 동침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1500년 전에 쓰여진 책의 어떤 성풍속이 옳다, 그르다 이런 판단을 떠나서 이러한 역사적 자료의 분석을 통해서 먼 옛날 사람들의 생활을 아주 생동감 있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5권 부인과의 관계, 근데 남의 부인과의 관계. 자, 제목부터 참 충격적이죠. 까마수트라는요, 남의 부인과 어떻게 동침해야 하는지 서술돼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요, 당시의 여성에게 있어서 정조의 관념이란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부녀인데 처가 아니라 첩인 경우, 즉 본처가 아닌 여성의 경우 때때로 혼의 관계가 어렵지 않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바치야나의 말에 따르면요, 혼의 관계가 무분별하게 그리고 단순히 쾌락만을 향해서 행해지면 안 되지만 이들이 상호간에 연애의 감정을 갖고 애정을 바탕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라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부녀를 상대로 어떻게 구애를 해야 하는지, 또 어떤 유부녀를 조심해야 하는지, 반대로 유부녀의 입장에서 어떤 남자의 구애를 거절해야 하는지 아주 상세히 적혀 있는데요. 저도 모르게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막 이렇게 없는 수염을 쓸어내리게 되고 자꾸만 하고 헛기침을 하고 싶어지는데요. 현대인들의 사고관이나 K-유교의 어떤 윤리적인 관념을 조금 빼고 이런 게 있구나 하는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쉽게 유혹할 수 있는 유부녀의 특징입니다. 문 밖에 자주 서 있는 여성, 새로운 첩이 들어와 순위가 밀려난 여성, 친구들과 자주 외출하는 여성, 정열이 많은 여성, 남편에게 불만이 많은 여성, 매춘부 출신의 여성, 남편이 불결하거나 남자답지 못하거나 병에 걸리거나 못생긴 여성 등 무려 40가지가 경전에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자, 이런 여성에게 다가가서 대화를 시도하고 그녀에게 사랑과 연애에 관한 생각을 물은 뒤 적극적으로 유혹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미혼 여성을 유혹할 때는 조심스럽게 대해야 하지만 기혼 여성의 경우 이미 어떤 관계의 즐거움이나 쾌락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이고 대담하게 시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유혹의 대상이 되는 기혼 여성에게도 남성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는데요. 접근해오는 남자의 나이가 너무 많거나 그의 행동이 심히 미심쩍거나 혹은 가족이나 남편에게 죄책감이 들거나 혹은 기타 종교적인 이유 등으로 구애를 거절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후반부에는요, 부인이 이렇게 다른 남자와 연애하는 걸 막기 위해서 아내를 어떻게 지켜내야 하는지도 서술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지키고 싶은 남편은 무분별하게 사람을 자주 만나거나 너무 멀리 여행을 자주 다니거나 질투심을 유발하는 행동을 하거나 술자리에 너무 많이 가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돼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왕의 후궁들은 어땠을까요? 일반적인 가정에 있는 첩들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외부 활동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런 연애가 성사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도 외간 남성과의 접촉이 극히 금지되는 후궁들은 이러한 연애의 기회가 전혀 없었겠죠. 하지만 그들이라고 해서 욕망이 없는 인간은 아니었을 겁니다. 자, 놀랍게도 왕의 후궁들은요, 여성끼리 성의 만족을 채우기도 했고요. 시녀들을 남장을 시켜서 모형을 몸에 부착해서 만족감을 얻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성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환관들이 시녀들과 마찬가지로 모형을 몸에 부착한 상태로 후궁들과 관계를 맺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제6권 매춘부와의 관계. 자, 남의 부인의 매춘부에 난리가 났습니다. 까마수트라에는 매춘부의 사회적 역할과 그들과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룹니다. 일단 인도의 매춘부들은요, 여러 가지 제주와 성적 기술을 연마한 자들로서 남성에게 성적 즐거움과 향락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금전적 보장을 받았습니다. 또한 왕이나 귀족, 그리고 부유충들을 상대하는 고급 매춘부, 이들을 가니카라고 불렀는데요. 이들의 경우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와 존경까지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가니카들은요, 정원이 딸린 넓은 집에 살았고요. 집에는 온갖 장식품과 꽃이 화려하게 배치되어 있었으며 온몸에 비싼 향수와 향유를 바르고 다녔다고 전해집니다. 이들은 단순히 얼굴만 예쁘고 몸매만 풍만한 것이 아니라 아주 품위 있는 말을 구사했다고 하고요. 여러 가지 기술에 두루 능했다고 전해집니다. 남성들은 매춘부를 대할 때 거칠고 난폭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규율이 있었고요. 특히 가나카 같은 고등 매춘부들의 경우에는 학식이 있고 교양이 있는 사람을 손님으로 택하도록 권해졌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도 나와 있는데요. 남성의 입냄새가 심하거나 혹은 친척들로부터 모종의 이유로 의절을 당했거나 언행이 거칠고 성격이 더러운 사람과는 관계를 해선 안 된다, 이렇게 당부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점은 이들이 매춘 행위를 할 때 그에 대한 대가, 즉 돈을 얼마나 또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도 설명합니다. 노골적으로 남성에게 돈을 요구하면 안 되고요. 당초에 합의된 금액만큼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한 한 사람에게서 한 번에 많은 돈을 벌기보다는 여러 명의 손님에게 밸런스를 맞춰서 골고루 돈을 벌어야 하고 매춘 행위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매력과 기교,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살뜰하게 가꿀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상대 남성이 굉장한 부자라면 그들에게 어떻게 돈을 더 받아내는지, 속된 말로 공사치는 방법까지 아주 자세히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남성을 만났을 때 당신을 만나러 오는 길에 강도를 만나서 내가 가진 재산을 모두 다 빼앗겼습니다, 이런 거짓말을 하라고 적혀있기도 합니다. 자, 이에 그치지 않고 남성에게 기대한 만큼의 돈을 다 뽑아냈을 때 더 이상 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남성이 매달리는 경우에 그 남성을 떨어뜨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적어두었는데요. 싫어하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거나 발소리를 크게 내면서 걷거나 그를 야멸차게 대해서 서서히 멀어져야 한다, 이렇게 서술돼 있습니다. 자, 조선시대에도 기생의 계급이 존재했죠. 까마수트라에도 매춘부의 등급이 상세하게 나눠져서 설명돼 있는데요. 가장 높은 등급인 가니카를 시작으로 총 9계급이 있습니다. 가장 낮은 등급인 쿤바시디 계급은 출신이 노비인 매춘부들을 얘기합니다. 당연하게도 낮은 등급일수록 낮은 계급의 손님을 받았을 테고요. 높은 등급은 왕족까지 접대할 수 있는 높은 지위를 누렸습니다. 까마수트라에는 적혀있지 않지만 종교적인 의미로 매춘을 하는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신전에 머무르면서 제사나 전쟁 때 성적 봉사라고 적혀있긴 한데 봉사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종교적인 공간에서 성적 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도 딱히 인도에만 있었던 풍습은 아니고요. 바빌론이나 중국, 그리고 네팔 등에서도 신탁을 전하거나 혹은 신의 이름으로 성적 행위를 하는 특정 계층이 있기도 했었죠. 자, 인도의 이런 사원 매춘부 풍습은요, 현대에까지 성착취의 악습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인도의 이 데바다시에 관한 다큐를 찾아보시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제7권 사랑의 비결. 까마수트라 7권에는 사랑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여러 주술과 약이 등장합니다. 주로 성적인 매력과 성적 쾌락을 증진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됐습니다. 자, 일단 여러 약초 등을 혼합해서 만드는 약물에 대한 얘기가 가장 많습니다. 부추나 후추, 감초, 샤프란, 꿀, 우리에게도 다소 익숙한 요리 재료들이죠. 이런 것들을 섞어서 마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참새 알과 쌀, 꿀, 버터 이런 것들을 섞어서 죽을 끓여 먹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인도의 인삼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아슈와간다도 상당히 자주 등장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그냥 미신인 것들도 있고요. 또 의외로 실제 현대의학에서 어느 정도 활력 증가와 관련해 효과가 입증이 된 것들도 있다고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남편과 아내는 서로의 성적 쾌락을 만족시켜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활력 증진은 물론 특정 신체 부위를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약물을 복용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7권에는요, 남편이 아내의 정열을 충분히 만족시켜주지 못할 경우 어떤 그 모형을 만들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도 아주 친절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긴 내용 끝에 바치아나는 독자를 위한 당부를 덧붙입니다. 이 경전을 읽을 때 유희가 아닌 경건한 마음을 가질 것, 그리고 까마를 추구할 때 반드시 진실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인도의 까마수트라 책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다소 충격적인 내용도 있었고, 와, 저 옛날에 저렇게 개방적이었다고? 하며 놀라운 부분도 있었는데요. 저는 까마수트라를 읽으면서 왠지 자꾸 고려시대가 생각나더라고요. 고려시대에도 상당히 성풍속이 자유로웠다고 전해지죠. 그 당시의 서적이랄지 어떤 자료들이 조금 더 보존이 됐었더라면 우리나라에도 저런 내용의 책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양난 이후, 그러니까 조선 후기죠. 거기다가 또 일제강점기까지 거치면서 우리가 매우 폐쇄적인 문화가 자리 잡게 됐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개방적이다, 문란하다, 이런 가치 판단의 여부를 떠나서요, 고려시대 사람들의 어떤 풍속이랄지 그들의 자유로운 연애 생활, 또 조선과는 다른 어떤 여성의 구체적인 지위,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지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고대 인도인들은 성을 굉장히 폭넓게 다루고 아주 적극적으로 성적 쾌락을 추구했다는 내용을 알 수 있는데요. 한편으로 아이러니한 건 이렇게 성애주의가 뿌리 깊게 자리 잡았던 인도가 지금은 또 굉장한 성적 억압의 땅으로 여겨지고 있잖아요. 어떤 기사를 보니까 4세기에서 10세기의 인도는 성애주의가 지배했고 최근 200년은 금욕주의가 지배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최근 200년이라고 한다면 이제 영국의 식민 통치가 포함되는 기간이겠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문장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도에 있는 마디아 프라데시 주에는요, 카주라호라는 이름의 사원이 있는 도시가 있는데요. 까마수트라에 나오는 이런 다양하고 역동적인 성적 조각품들, 부조 등이 굉장히 많아서 관광객들이 아주 많이 찾는 장소라고 합니다. 카주라호를 검색하시면요, 다큐멘터리나 여행 유튜버 분들의 영상이 아주 많이 나오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재밌는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즐겁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